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주치의 정시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쓰던 안경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안경 닦기로 문질러서 다시 써보아도 도무지 앞이 선명해지지 않고 여전히 뿌옇게만 보여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눈앞에 자욱하고 희뿌연 안개가 하루 종일 끼어 있는 것처럼 시야가 답답하고 막막하거나 혹은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큰맘 먹고 돋보기를 새로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책 속에 있는 작은 글씨들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여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분은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노안이 찾아왔거니 혹은 요즘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거나 피곤해서 잠시 그러려니 하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침침함과 답답함은 단순히 눈이라는 신체 기관 하나에 국한된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뇌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보내는 아주 간절하고도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 우리의 뇌도 함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멍해지고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는 시야 흐림의 진짜 원인은 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릿속, 뇌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매가 발생할 위험을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이는 눈 건강의 적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방치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는 저 정시원 원장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과 뇌의 기능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쾌한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살 박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둑 두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오신 정말 바둑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동네 친구분들과 기원의 335 모여서 짜장면 내기 바둑 한 판 두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자 활력소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토록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던 검은 바둑알과 흰 바둑알이 점점 흐릿하게 뭉개져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둑판 위에 그려진 가로 세로 줄들이 반듯한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구불구불하게 휘어 보이고 선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해서 더 이상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저에게 찾아와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눈이 안 보이고 난 그 다음부터 찾아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한 후로 머리도 멍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신 겁니다. 방금 자신이 바둑판 어디에 바둑돌을 두었는지 그 수를 깜빡 잊어버리거나 매일 수십 년을 드나들던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린 것처럼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서 현관문 앞에서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그저 눈에 대한 검사만 진행하고 단순한 노안이라며 안경 처방전만 써주었지만 저 정시원 원장은 어르신의 눈 상태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 상태까지 먼저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도 명백한 현대의학의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눈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도구가 아니라 뇌로 정보가 들어가는 가장 크고 중요한 정보의 고속도로이자 입구입니다. 우리 뇌가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 정보 중에서 무려 80% 이상이 바로 이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눈은 뇌가 몸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뇌의 가장 바깥쪽 전초 기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의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눈이 건강한 정상인에 비해 최대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인 시각 정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뜻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보의 공급이 뚝 끊기면 뇌세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서서히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잠들기 시작하며 결국 퇴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눈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도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듯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 전체에서 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사량이 아주 높은 기관입니다. 산소를 소모하는 양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이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면 그저 가까운 안과에 가서 안약 하나 처방받아 넣거나 안경 도수를 조금 높여서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시들어가는데 잎사귀에만 물을 뿌리는 것보다 땅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뿌리를 정성껏 돌봐야 하듯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확실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미리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처럼 위험한 수술이나 비싼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올바르게 바꾸고 교정하면 다시 밝은 시야를 되찾고 잠들어 있던 뇌 기능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정시원 원장은 여러분께 일반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는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저만의 특급 비결을 전부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과 평생의 자산인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생명 연장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눈과 뇌를 동시에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하루에 딱 3분이라는 시간만 투자하면 눈과 뇌의 신경망을 다시 강력하고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기적 같은 훈련법 4가지를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단 2주 만에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하셨던 하루 일과표 루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 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고 치매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박 어르신의 눈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뿌옇게 변하고 잘 안 보이게 되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하고 희귀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이 매일 반복해온 잘못된 일상 습관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눈과 뇌를 동시에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불을 끈 깜깜한 방이나 어두운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눈을 스스로 펄펄 끓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암순응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주변이 환하고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빛을 조절하기 쉽고 편안하지만 어두운 방에서 강한 빛이 눈에 직접적으로 쏘아지면 홍채 근육은 평소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눈의 초점을 잡아주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노안을 훨씬 더 빨리 앞당깁니다. 뇌 역시 이 강한 명암 차이를 해석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눈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뇌까지 극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시는 일명 거북목 자세를 지금 즉시 고치셔야 합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바둑판을 뚫어져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항상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등을 구부정하게 보셨는데 이것이 눈으로 가는 생명줄인 혈관을 꽉 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목뼈는 원래 알파벳 C자 모양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무거운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이 곡선이 무너지면서 목 뒤쪽의 근육이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때 뇌와 눈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혈관들이 경직된 근육에 눌려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북목 자세 하나만으로도 눈으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1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망막과 시신경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소모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눈은 즉각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시신경은 서서히 말라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안약을 넣어도 눈에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시야가 계속 흐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을 적게 자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은 반드시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며
새벽 일찍 일어나 5시간 미만으로 쪽잠을 주무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만 특별한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와 시신경 주변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중요한 청소 과정이 중간에 뚝 끊기게 됩니다. 시신경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실명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잠이 모자라면 눈을 보호하는 눈물층이 파괴되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 침침해지는 증상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저 정시원 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손주들 사진을 보려고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만졌던 시간과 건강을 챙기겠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느라 잠을 줄였던 것이 오히려 본인의 눈과 뇌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 어르신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나쁜 습관만 당장 멈추셔도 여러분의 눈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생명과 같은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모두 확인하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이미 약해진 시력을 되살리고 뇌의 기능을 깨워줄 최고의 비책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보신 것들이 우리 눈과 뇌를 질식시키는 장애물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은 막혔던 혈관을 뻥 뚫고 뇌의 신경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지 저에게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늦지 않았다고 확신을 드려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그날부터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저 정시원 원장이 선언하는 이 해결책들을 하나씩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20분마다 6m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20-20-20 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눈 휴식법입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이라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책 같은 가까운 것을 볼 때 이 근육은 잔뜩 긴장해서 수정체를 뚱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덤벨을 들고 팔 근육을 꽉 수축시킨 채로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에 쥐가 나고 조절력이 마비되는데 이것이 바로 눈이 침침해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때 먼 곳을 바라보는 행위는 꽉 쥐고 있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20초만 먼 곳에 나무나 건물을 바라봐도 모양체근의 피로가 70% 이상 씻겨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눈의 조절 능력이
눈에 둘째, 띄게 살아날 그녀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 번째로, 진정으로 존중받고 하루에 딱 사랑받는다고 1분만 느낍니다. 검지 손가락을 이런 활용해서 정서적 유대감이 초점 쌓이면 맞추기 훈련을 육체적 경험은 실천하십시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법은 아주 깊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 팔을 기술, 앞으로 쭉 속도 뻗어서 조절법입니다. 손가락 끝을 이 세우고 기술은 두 사람 그것을 모두의 코앞까지 흥분도를 높게 아주 유지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가져오면서 연장하는 눈으로 방법입니다. 계속 쫓는 핵심은 것입니다. 자극이 너무 우리 강해지는 뇌는 순간을 눈 인식하고 근육을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조절해서 통제권을 사물에 잃지 않는 초점을 것입니다. 맞추는 명령을 많은 내리는데 남성이 금방 나이가 통제력을 들면 잃기 이 때문에 신경 서두르게 회로가 됩니다. 점점 하지만 느려집니다. 한계점에 눈은 보고 다다르기 싶어도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명령을 속도를 제대로 못 늦추거나 내리니 잠시 초점이 멈추는 계속 기술이 흐릿해지는 필요합니다. 것입니다. 연구에 하지만 이렇게 따르면 이 의도적으로 접근법은 초점을 매우 맞추는 훈련을 효과적입니다. 하면 우리 주기적으로 뇌의 시각 연습하면 피질이 우리 다시 몸은 자극을 활성화됩니다. 조절하는 법을 뇌는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수록 됩니다. 신경망이 실전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촘촘해지는 시간이 성질을 늘어나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함은 그대로 이것을 유지할 수 전문 있습니다. 용어로 이 신경 방법의 진짜 가소성이라고 묘미는 하는데 이 파트너가 그 원리를 차이를 즉시 이용하면 느낀다는 나이가 것입니다. 들어서도 여유가 내가 생기면 시각 속도와 정보를 리듬을 훨씬 자유자재로 더 바꿀 수 선명하게 있고 이는 해석하도록 파트너를 만들 더 수 몰입하게 있습니다. 만듭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향해 앞을 무작정 달리는 똑바로 게 아니라 바라본 함께 상태에서 호흡하는 양옆의 파트너가 되는 움직임을 것입니다. 감지하는 네 번째 시야 기술, 확장 연습을 다양한 매일 접근 하십시오. 전략입니다. 나이가 해부학적 들면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심 시력은 연구에 따르면 유지되더라도 물리적 주변의 접근 방식에 정보를 따라 받아들이는 감각과 능력이 반응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떨어집니다. 많은 커플이 박 한 가지 어르신도 방식만 길을 반복하는데 걷다 이는 옆에서 시간이 오는 지날수록 사람을 감각과 미처 보지 만족도를 못하고 떨어뜨립니다. 부딪힐 뻔한 관계 적이 도중에 접근 많으셨는데 방식을 다양하게 이는 바꾸면 주변부 파트너의 망막과 감각이 연결된 되살아나고 두 뇌회로가 사람 모두 잠들었기 끝까지 때문입니다. 몰입할 수 있습니다. 고개는 파도가 고정하고 쳤다가 정면을 가라앉고 보면서 다시 치는 것을 양손을 상상해 옆으로 보십시오. 활짝 펼치고 천천히 하다가 손가락을 빠르게 까딱거려 부드럽게 보십시오. 하다가 강하게 눈동자를 돌리지 움직임의 종류를 않고도 계속 그 바꾸는 움직임을 것입니다. 뇌로 한 감지하려고 가지 리듬에 너무 노력하는 오래 과정 머물면 자체가 무뎌집니다. 주변부 하지만 망막 몇 세포를 분마다 깨우는 의도적으로 변화를 강력한 주면 자극이 모든 됩니다. 감각이 다시 시야가 살아납니다. 넓어지면 파트너의 뇌가 호흡과 받아들이는 반응을 정보량이 잘 많아지고 살피십시오. 이는 호흡이 인지 기능 거칠어지거나 저하를 몸의 막는 반응이 아주 활발해지면 훌륭한 지금 치매 방식이 예방책이 좋다는 됩니다.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반대로 반응이 따뜻한 줄어들면 손바닥의 다른 온기로 방식을 시도할 눈의 때입니다. 혈액순환을 다섯 돕는 번째 기술, 마음 온열요법을 챙김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존입니다. 하십시오. 이것은 두 다른 손을 모든 강하게 기술의 기초가 비벼서 되는 가장 중요한 마찰열을 낸 요소입니다. 뒤에 연구에 가볍게 따르면 눈을 마음 덮어주는 챙김과 것만으로도 진정한 현존은 충분합니다. 관계의 우리 만족도와 눈꺼풀 유대감을 안쪽에는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눈물의 증발을 막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름을 몸은 침대에 분비하는 있지만 마이봄샘이라는 머릿속은 딴 아주 생각을 중요한 합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일 생각, 내 이곳이 몸매 걱정, 노폐물로 잘하고 막히면 있는지에 대한 기름이 불안 나오지 등 않아 온갖 눈이 잡념이 뻑뻑해지고 파트너와의 연결을 시야가 방해하고 흐려집니다. 쾌감을 이때 떨어뜨립니다. 적절한 온기를 잠자리에서의 마음 전달하면 챙김이란 그 굳어있던 순간에 기름층이 완전히 존재하는 녹으면서 것입니다. 눈물층이 모든 다시 감각을 건강하게 느끼십시오. 복원됩니다. 파트너의 숨소리를 하지만 들으십시오. 여기서 따뜻한 절대 잊지 청과 마셔야 할 밀착감을 느끼십시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걱정이나 딴 생각이 절대로 들면 안구 자체를 부드럽게 의식을 다시 손가락으로 현재의 꾹꾹 감각으로 누르거나 되돌리십시오. 강하게 이런 마사지하지 몰입은 마십시오. 강력한 힘을 안구에 발휘합니다. 직접적인 압력을 파트너는 가하면 당신이 눈 진심으로 내부의 함께하고 있다는 압력인 것을 안압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갑자기 올라가서 당신이 수행 능력이 연약한 아니라 두 시신경이 사람의 교감에 손상될 수 집중할 때 있습니다. 그녀는 깊이 온열요법은 이완합니다. 오직 따뜻한 걱정을 열기만 멈추고 전달하는 온전히 그 것이 순간을 즐기게 핵심이라는 됩니다. 점을 이 기술들이 반드시 효과적인 이유는 명심하십시오. 좋은 박 잠자리의 진짜 어르신께서는 기초인 교감, 이 네 가지 소통, 비책을 이해를 다루기 배우시고는 때문입니다. 마치 많은 보물지도를 분이 얻은 문제가 것처럼 육체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수술대에 깊은 오르지 곳에 않고도 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심폐지구력을 기르면 다시 더 세상을 오래 할 수 밝게 있는 볼 수 체력이 있다는 생깁니다. 사실에 큰 호흡법을 자신감을 익히면 통제력이 얻으셨습니다. 생깁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접근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보다 지금 낫다는 이 것을 알면 순간부터는 몰입을 나이가 유지할 수 들어서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리고 생각은 진정한 버리셔야 현존과 합니다. 소통은 그 모든 여러분의 것을 뇌와 의미 눈은 있게 만드는 지금도 정서적 여러분이 친밀감을 먼저 만듭니다. 손을 내밀어 6,000명 주기를 이상의 기다리고 성인을 있습니다. 대상으로 한 자, 연구에서 이제 우리가 심폐 배운 기능이 이 귀한 높을수록 방법들을 성기능과 일상에서 만족도가 어떻게 높다는 녹여내야 결과가 할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하지만 시간표를 짜드릴 정서적 교감 차례입니다. 역시 박 육체적 기술만큼이나 어르신께서도 중요하다는 처음에 것이 의욕은 연구의 넘치셨지만 공통된 언제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야 여기서 할지 중요한 헷갈린다고 영양 하셔서 섭취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 하루 없습니다. 일과표를 원활한 직접 만들어 혈액순환은 드렸습니다. 남성 기능의 여러분도 핵심입니다. 종이나 달력이 항산화 있다면 성분과 지금 혈관 바로 건강을 적어 돕는 보시기 음식을 드셔야 바랍니다. 합니다. 아니면 이 서양에서는 내용을 시금치나 잘 기억해 초콜릿을 두시고 권하지만 매일 우리 아침 중년 확인하셔도 남성에게는 한국인의 좋습니다. 힘, 첫째로, 정력식품이 더 잘 아침에 눈을 맞습니다. 뜨자마자 혈관을 침대 청소하고 위에서 몸을 딱 따뜻하게 2분만 하는 부추와 여러분의 마늘을 소중한 눈을 식탁에 위해 자주 쓰십시오. 올리십시오.
일어나기 직전에 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눈 위에 30초 동안 살포시 얹어두는 온열요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산이나 건물을 보면서 어깨를 활짝 펴고 양옆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야 확장 연습을 1분간 진행하세요. 밤새 굳어있던 눈 주변 혈관이 열리고 잠들어 있던 뇌가 환하게 깨어나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둘째로, 낮 시간 동안에는 20분 집중하고 20초 쉬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책을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알람을 맞춰두고 잠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이때 점심 식사 전후로 손가락을 활용한 초점 맞추기 훈련을 5번만 반복해주세요. 단 1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뇌와 눈 근육 사이에 연결망을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강력한 영양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로, 잠들기 전에는 눈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을 차단하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십시오.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물이며 영상을 보셔야 한다면 방불을 환하게 켜고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손바닥 온열요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 뒤 깊은 잠에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를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노안이 심하게 왔는데 지금 이런 훈련을 한다고 정말 좋아질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진 것은 물리적인 변화라 완벽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뇌의 보정 능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2주 만에 신문 글씨가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눈 자체가 젊어진 것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더 정밀하고 똑똑하게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안경을 쓴 채로 훈련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경을 쓰신 상태 그대로 훈련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경은 빛의 굴절을 정상으로 맞춰주는 고마운 도구이므로 안경을 쓰고 훈련해야 뇌에 더 정확하고 선명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다만 내 안경 도수가 지금 내 눈 상태와 잘 맞는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겪는 침침함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침에는 잘 보이는데 오후가 될수록 눈이 빠질 듯 아프고 침침해진다면 그것은 눈 근육이 지쳐서 생기는 일시적인 가짜 노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시간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이 계속 흐릿하고 팔을 멀리 뻗어야 글씨가 보인다면 그것은 수정체가 굳어진 진짜 노안입니다. 가짜 노안은 제가 알려드린 훈련법만으로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진짜 노안이라 하더라도 이 훈련을 병행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실히 막고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2주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돋보기 없이도 바둑판의 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셨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일상에 활력이 생긴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짧은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눈과 뇌를 다시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실천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오늘 저 정시원 원장이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불 끄고 스마트폰 보기와 거북목 자세,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는 세 가지 독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로, 하루 3분만 투자해서 뇌자극 훈련을 실천하면 수술 없이도 선명한 세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신경 조직이 모여있는 뇌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눈을 돌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5세 박 어르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낙이었던 바둑을 포기하려 하셨던 그분이 단 2주 만에 다시 바둑판 앞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나쁜 습관을 인정하고 제가 알려드린 작은 훈련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가슴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그 3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얼마나 밝고 활기차게 바꿔놓을지 저는 확신합니다. 침침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는 즐거움을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훈련법과 함께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안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관리와 전문가의 점검이 만날 때 여러분의 눈 건강은 비로소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정시원 원장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건강을 응원하는 주치의로서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밝은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뇌가 오늘보다 내일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건강 비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환한 빛이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